따뜻한 국물이 떠오르는 계절이면 덩달아 그리운 마음도 끓어오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뚝배기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뚝배기라는 것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엄마 마음처럼 데펴주고 있잖아. 그래서 뚝배기는 마음에 들어요. 은근하게 달아올라 쉽사리 식지 않은 옹기는 어머니의 품을 꼭 닮았죠. 청국장은 진짜 뚝배기에다 끓여야 제맛이 나죠. 엄마의 밥상은 항상 거의 뚝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끼 맛있게 차려주실 때 따뜻한 음식을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어주어도 늘 부족하다는 어머니. 그 사랑과 정성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닷새마다 한 번 추억 속 그리운 풍경이 되살아납니다. 장터가 열린 지 100년째. 이곳에서 만나 물건을 사고 팔고 인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장날은 여기 토요일, 일요일 바쁘고 항시 바빠요. 여기 국밥집이 있어갖고 동안이 순대국밥이 유명하잖아요. 안 잡수시겠죠? 잡숴보세요. 처음엔 이름도 없이 천막을 치고 국밥을 팔았습니다. 천막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불렀던 게 가게 이름이 됐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 장날이면 꼭 국밥 골목을 들려야 한답니다. 허기진 속을 채우고 마음마저 따뜻하게 품어주는 순대국밥은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인데요. 이 집이 맛있고 또 장에 왔다가 국밥 한 그릇 안 먹으면 또 되겠습니까?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은 이것도 제대로 못 먹어. 손을 팔러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먹는 거지. 어전에 10년 전에 단골이었는데 10년 동안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맛이 생각이 난다고 오늘 꼭 와야 을 된다고 찾아서 왔어요. 네. 장이 열리면은 장날에 이런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순댓국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 뚝배기 입맛에 들어있는 건데. 순대국밥은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 난다죠. 끼니도 해결하고 술안주에도 제격이니 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답니다. 벌써 6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순대국밥을 끓이는 이 집은 여기 국밥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데요. 순대를 만드는 방법은 시어머니에게 배웠답니다. 제가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하고 이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 도와드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를 물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지금 먼 데로 가셨어요. 2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인근 돼지 도축장 일을 돕고 얻어온 부속물로 새벽까지 순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도살장에 가서 물건을 사왔어. 거기서 일해주고 직접 내가 갔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고생이 많았지. 그게 애를 낳아도 몸조리를 못했어. 일주일 한 주에만 지나면 그냥 나와 장사해야 되니까. 천막으로 비바람만 겨우 가린 국밥집은 시어머니의 자리였죠. 이제 그 자리를 정옥 씨가 대신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국밥집은 달라진 게 없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셔요. 당신이 이거를
해보니까 다른 그릇에다 끓이면 이게 맛이 안 나고 쉽게 이게 식어버리니까 맛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 국밥만큼은 이 뚝배기로 해야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손님들 배고프지 않게 뚝배기 안에 순대와 국물은 넉넉하게 담아라. 시어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죠. 뭐 오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내 식구 온다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친절하게 해라고 항상 그러셨죠. 진짜 누구 말대로 부모님들 정성 주시는 거고 가슴으로 주시는 거지 뭐 따끈따끈하게. 그땐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한 끼라도 따뜻하고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 덕분에 허기를 달래고 힘을 낼 수가 있었죠. 긴 세월이 흐른 지금은 당시 고생스럽던 기억조차 따뜻한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됐답니다. 고향 맛도 생각나고 땀 쫄쫄 흘리면서 한 그릇 먹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뚝배기라는 것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늘 데펴주고 있고 있잖아요. 엄마 마음처럼 데펴주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뚝배기는 엄마의 그릇. 뚝배기는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어머니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음식을 뜨끈하게 먹이기 위해 어머니의 부엌엔 늘 뚝배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죠. 서민들 사이에서 뚝배기가 널리 사용된 건 조선시대 후반부터. 시의 전서라는 요리책에서 뚝배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학자였던 이달충의 시 한 구절에선 질뚝배기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뚝배기가 아주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먹을 게 풍족하지 못할수록 뚝배기의 필요는 더 커졌답니다. 부족한 식재료를 여럿이 나누어 먹으려면 물을 부어 끓인 국물 음식만한 게 없었거든요. 사골 닭도가 들어갔고 양지머리고기, 또 머리 한 통이 들어갔고 루틴하게 매일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어제 6시부터 이제 살다 흐르는 물에 핏물이 빼기 시작했죠. 오늘 6시에 이게 들어가지. 그럼 이게 이제 12시간을 끓어서 저녁 6시에 이제 불을 끄고서 이제 옮겨 담아서 식혀서 내일 손님상에 나가요. 내일. 오늘 쓰는 게 아니고. 설렁탕을 끓이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군요. 10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작업이랍니다. 1920년에 할머니가 이제 안성 장터에서 창업을 하셨으니까 이후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때를 거쳐서 우리가 3대 104년 국밥 장사 오래 했죠. 국밥집 104년째. 지붕도 없는 난전에서 시작했다지요. 인근 우시장에서 얻어온 부산물로 할머니가 설렁탕을 끓이셨답니다. 설렁탕집을 물려받은 어머니는 평생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자리에 섰는데요. 매일매일 나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서. 이 앞에 있었거든 어머니가. 이 가봤어. 내가 지금 그 앞에 있잖아. 이거 만남의 장소야.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기억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앞에 서 계셨다고. 그때 뭐 추울 때나 뭐 삼복 더위 때나 그냥 땀 흘려가면서 이 앞에서 이렇게 국밥을 말아내시던 모습. 오늘도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오래된 가마솥 온기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설렁탕은 저잣거리 음식이었다죠. 지체 높은 양반은 밥과 국을 따로 밥상에 올렸지만 뚝배기에 밥과 국을 뜨끈하게 말아먹는 설렁탕은
요즘으로 치면 길거리 음식에 더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때, 어머니 때는 이거 말고는 다른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다고. 그때는 그거밖에 이제 뭐 없어가지고 썼지만 우리 지금은 그 추억 향수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도 뭘로 바꿔? 여기다가 플라스틱에다 줄 거야. 스테인리스에다 줄 거야. 장보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했지만 장맛보다 뚝배기 맛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향수의 맛을 담고 있기 때문에. 뚝배기만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고집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군요. 돈이 많이 주죠 우리. 이게 우리 집 밥장사 정신이야. 하여튼 여기 문턱을 넘고 들어오면은 배불리 먹여서 나가라.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고 어머니가 그러셨고. 그 냉장고를 항상 꽉꽉 채워놓으라고 했어. 근데 아끼지 않게 되잖아. 손이 커지잖아. 그 말 뜻을 내가 나중에 알았다고. 냉장고를 꽉꽉 채워놔라. 배고픈 서름을 달래줬던 인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된 설렁탕집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기 국물 뚝배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갖다 더 보죠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국물도 갖다 이렇게 퍼주고. 테이블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난 그렇게 자부한다고. 우리 집이 난 무한리필에 난 원주라고 생각해. 고깃 국물이라도 배불리 먹이려고 애썼던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군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먹을 게 귀하던 시절 아낌없이 내어주던 어머니. 사는 게 고달팠던 이들에겐 그때 그 뚝배기 한 그릇이 따뜻한 위로이자 추억이었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엄마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와서 먹던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60년 후반 70년 초에 주로 운동회가 가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웠던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정말 선선한 그런 분위기에서 뜨거운 국물 그걸 한 그릇 다 먹으면 몸이 다 열기가 확 올라오죠. 아주 그 맛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구들이 우리가 7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장하면 한 400도기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 7남매가 하고 뚝배기 보면 옛날 노인네보다 그 김장철에 축 끓을 때 손 퉁퉁 거하게 얼을 때 거기 뚝배기는 손이 뜨거우니까 차오니까 그냥 녹이고 또 국물도 마시고. 장소국밥 나왔습니다. 옛날에 김종렬 씨의 오랜 친구이자 50년째 단골인데요. 그 맛 옛날 그 맛 맞아? 어머니한테 얻어먹던 그 국밥 맛?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다고. 일단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 먹는 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때 뭐 국밥 사 먹기 어렵지 외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렬이한테 잘 보이면 국밥 한 그릇 잘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그때 엄마가 한 그릇 주면 고기 어서 먹어 그럴 때. 나는 그걸 늘 먹고 다니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그 친구들 데려가지고 이거 한번 먹이면은 그냥 감격이야 감격. 그냥 평생 잊지 못할. 맛보다도 지금 뭐 배들 안 고프니까 그런데 추억 먹는 거 아니야 추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추억 먹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뚝배기에다. 그럼. 고단했던 세월에 뜨끈한 추억을 선물해준 어머니의 뚝배기. 시간이 흘러도 식을 줄 모르는 그 온기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뚝배기는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도예가로 활동하는 이종환 씨는 뚝배기의 전통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도자기는 사실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이게 다 분업이 돼 있어요. 만드는 장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왔죠. 일반 생활자기 하면서
뚝배기를 꾸준히 해왔죠. 뚝배기는 옹기의 일종, 흙으로 모양을 빚은 다음 고온에 구워서 만듭니다. 이때 수분이 날아가면서 생긴 미세한 구멍은 얼마나 작은지 공기가 통과할 정도랍니다. 뚝배기가 숨쉬는 그릇이라 불리는 이유죠. 내가 만드는 그릇이 다 집집마다 가서 좋은 맛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돈을 떠나서. 그래서 함부로 만들질 않죠. 정말 정성 들여 만들지. 뚝배기를 만든 지 올해로 25년이 됐다는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역마다 주문하는 뚝배기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역의 그 웅기 오장마다 특색이 있었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약간 크면서 좀 펑퍼짐하고 좀 이렇게 풍부짐하죠. 전라도의 뚝배기는 좀 푸짐한 인상이죠. 경상도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일자 이런 뚝배기. 근데 충청도에서는 이게 섞어서 써요. 전라도의 형태도 쓰고 경상도의 형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쪽은 조금 얕으면서 양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 서울 깍쟁이구나 이게. 그렇죠. 네. 곡창지대답게 전라도 뚝배기는 좀 넉넉하고요. 선비가 많은 경상도 뚝배기는 단아한 인상입니다. 뚝배기에도 지방색이 있었다니 거참 재밌습니다. 뚝배기 만드는 일은 정성이 반이랍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수작업을 고집하는데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도 있죠. 24시간 후에 깎는 거죠. 처음 만들어가지고 완성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15일 정도 걸리죠. 건조 과정이 있고 초벌 과정이 있고. 많이 못 만드시니까 답답하시겠어요. 기계로 하면은 많이 할 텐데 이제 이거 수작업을 하는 걸 고집을 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지켜간다는 게 큰 뜻이 있죠. 여기에. 사라져가는 전통 뚝배기를 지키겠다는 남다른 포부에 아내와 딸까지 덩달아 고생이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왜 뚝배기를 왜 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뚝배기도 기술을 엄청 많이 이렇게 요하는 작업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도자기보다 더 힘들어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 땐 이종환 씨가 나서서 새참을 준비합니다. 칼질을 너무 못하시는데? 아, 이게 손을 다치면 안 돼서 조심해서 칼질을 하는 거예요. 또 손을 다치면 도자기를 못 하니까. 오늘은 가장 자신 있는 멸치국수를 만든다네요. 원래 도자기 일이 굉장히 힘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김치에다 밥만 먹으니까 배가 씨 고팠죠. 그래서 이제 국수를 가끔 삶아 먹었죠. 근데 그 맛이 지금도 안 잃어버리고 있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재주가 있었는지 굉장히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국수를 늘 이제 끓이는 담당이었었지 내가. 소시적에 국수 좀 끓였다는데요. 멸치를 건더기로 듬뿍 넣는 게 그 시절 국수 맛의 비결이라죠. 멸치가 그때 당시는 좀 가격이 쌌으니까 멸치를 많이 넣어서 통째로 넣었죠. 그때는 통째로 넣어서 멸치 반 국수 반 이렇게 해서 먹었죠. 별다른 재료 없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전부. 호사를 부리고 싶을 땐 달걀을 하나 넣었답니다. 나는 내가 삶으니까 통째로 하나 넣어서 먹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자만 주는 거예요. 그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계란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삶은 국수는
찬물에 헹궈야 면발이 더 쫄깃해지죠.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기 위해 국수도 뚝배기에 담는데요. 가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음식이 멸치국수였답니다. 그릇이 너무 예쁘다. 김치 담은 그릇이. 맛있게 끓였지? 국수라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질리지 않아요. 이거는 옛날 맛이고 너무 맛있어요. 아빠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죠. 네. 담백하고 그냥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늘 배가 고팠던 어린 종한 씨에겐 멸치도 별미였죠.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멸치라도 먹으면 아 이게 보양식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멸치도 고기라고. 그렇죠. 이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힘도 없었고 흙을 다룬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었죠. 그래도 주어진 운명이라고 국수 먹고 또 해보자 하고 또 열심히 했죠. 멸치국수를 먹을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옛 기억. 15 어린 나이에 도자기 가마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부터 앞섭니다. 중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가죠. 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갔죠.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났는데 마음을 가졌죠. 가지면서 아 이거로 내가 끝을 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못하는 대신에.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했죠. 지독하게 가난했던 아버지. 결국 어머니는 집을 떠나셨죠. 도자기 가마에서 일한 건 두 동생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서랍니다. 재능이 있었는지 도예 작가로 이름도 알렸지만 생계를 위해 뚝배기를 선택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을 떠난 어머니. 그래서 이종환 씨는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답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하고 살지 못한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한다는 건 이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흙으로 빚어서 굽기까지 꼬박 보름 만에 완성된 뚝배기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모양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뚝배기 만드는 데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그릇을 만들지만 요거는 이제 손님들의 디자인을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리 들리시죠? 맑은 소리. 사찰의 풍경 소리 같네요. 이런 참 신비스러운 거죠. 이렇게 흙으로 해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게. 천연 유약을 발라 1300도씨의 고온에서 굽는 뚝배기는 내열성이 강하고 이물질도 침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좀 있네 여기가. 여기가 기포가 생겼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당신 거. 요거 써봐. 맛있는 밥 좀 해줘. 여기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뚝배기는 바로 아내에게 배달됩니다. 상처난 것들은 어머니 많이 주세요? 안 줘요. 안 줘. 어머니도 잘 안 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다 버려요. 그런 고집이 없으면 이런 좋은 그릇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왜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죠. 자, 이 그릇도 찌개. 이거 찌개. 이럴 땐 아내만 속상하죠. 맛있겠다. 내 앞에서는 안 끼는 척 하는데 살짝 가서 버려요. 아깝죠.
써도 되는 건데도 깨버리니까. 그래도 오늘은 깨지기 전에 무사히 구출했네요. 이렇게 깨질 뻔한 뚝배기로 아내의 주막은 가득 찼답니다. 아우, 정말 알뜰하게도 모아놓으셨네요. 지난 봄에 따서 말려두었던 곤드레 나물입니다. 뚝배기에다 하면은 가마솥 했던 밥 맛? 그 맛이에요. 참기름에 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 뚝배기 솥에 앉혀서 밥을 짓는데요. 나물이 숨죽지 않아 고슬고슬하고 부드러운 곤드레 밥이 된답니다. 오늘처럼 가마 작업이 있는 날 꼭 만드는 요리가 하나 있다지요. 아이고, 젓국 끓이는 거야? 아, 비계가 너무 없는 고기 사왔네.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는 호박 젓국찌개랍니다.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건가 보죠? 네, 엄청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네. 이거 끓여주면 엄청 좋아해요. 고기라는 자체를 2달에 한 번 정도 먹었죠. 장작가마 뗄 때 그때가 기다려졌죠. 40-50년 전에는 참 고기 먹기 힘든 시대였었거든요. 그때는 비계를 좀 주로 해서 고기를 크게 쓸었죠. 그걸 둥둥 띄워가지고 젓국찌개를 만들어서 먹었죠. 이거 지금 오겹이라고 제일 많은 기름 제일 많은 거를 사왔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냥 기름기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고기 먹는 날을 명절보다 더 기다렸던 시절. 어쩌다 먹는 돼지고기. 체하지 말라고 찌개 간은 새우젓으로 맞추곤 했답니다. 가난의 기억은 떠올리기도 싫은데 왜 그때 먹던 음식은 그리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비어있던 이종환 씨의 뚝배기를 아내는 따뜻한 손맛으로 채워주었죠. 어서 와. 어서 와. 아우 냄새도 좋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뚝배기처럼 오랜 친구들입니다. 가끔씩 얘기해 도자기 뚝배기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맛있고 새롭고 너무 좋아요. 먹다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어디 가도 모를 정도로요. 뚝배기가 숨을 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스텐하고 하는 맛하고는 전혀 다르죠. 뚝배기 숨을 쉰대요. 보셨어요, 숨 쉬는 거? 아니요. 아내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음식. 찜닭의 색은 간장으로 입히고 감칠맛은 생강청으로 내준답니다. 제 방법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엄마의 비법. 그 옛날에도 엄마가 찜닭을 해 드셨단 말이야? 찜닭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엄마가 이제 했겠지. 얘네 옛날에 양계장에 있었다라니까. 요즘은 요리 잘해요. 닭도 잡아요. 응? 닭도 잡아요. 닭 잡는 여자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길러가지고. 몇 마리나 잡아보셨어요? 많이 잡았다랬는데. 수도 없어요. 아저씨께 보양식으로 많이 해주셨나 보죠? 예. 근데 뭐 힘든 일 하고 나서 해주고 또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해주고. 이제 노래 될 것 같아. 식으면 맛이 덜해서 찜닭은 꼭 뚝배기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종환 씨에게도 뚝배기와 함께 떠오르는 추억의 음식이 생겼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뚝배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또 청국장 아니겠습니까? 뚝배기에는 이 발효 음식 청국장이 최고거든요. 다른 것도 끓여내는데 뚝배기는 특히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장맛은 뚝배기입니다. 거꾸로 아니에요, 혹시? 장맛은 뚝배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야? 뚝배기 맛은 장맛이 아니 장맛은 뚝배기 아닌가? 특히
청국장은 진짜 뚝배기에다 끓여야 제맛이 나죠. 이야, 바로 이 맛이죠. 어머니의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던 정겨운 추억이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겠네. 곤드레밥이 너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그릇. 그래서 뚝배기를 보면 자꾸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나 봅니다. 뚝배기 하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아들이 이렇게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그릇으로 이렇게 정말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잖아요. 약간 즐거움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좀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보다는 좀 이 그릇을 통해서 음식을 담고 음식을 요리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기억은 잊고 앞으로 만들 뚝배기엔 행복만 가득 담아내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대신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뚝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예가인 진선 씨와 남편은 뚝배기를 만든 지 8년 됐답니다. 저는 전공이 도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 살려서 작업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 신랑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도자기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랑은 좀 다르죠. 이제 좀 약간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 쪽이다 보니까 저희랑 스타일은 많이 좀 달라요. 부부가 의기투합해 개성이 강한 생활 도자기를 함께 만들어 왔다죠. 그런데 뚝배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어머니의 밥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면은 엄마가 거의 요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갓집이다 보니까 이제 친척들도 많이 오고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밥 해는 아침 식사만 해도 30인분, 뭐 점심도 저녁도 이게 다 똑같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제 밥하고 시집 와서 거의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부엌에서 보낸 어머니. 다른 사람 걷어먹일 음식을 하시느라 평생 바쁘게 사셨죠. 엄마의 밥상은 항상 거의 뚝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따뜻한 국을, 찌개를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끼 맛있게 차려주실 때 따뜻한 음식을 먹게 해주려면 뚝배기만 한 게 없거든요. 또 뚝배기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모든 가정에 그런 따뜻한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진선 씨의 뚝배기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엔 잘 나왔네. 용도에 따라 모양도 각양각색이랍니다. 음식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찌개류도 있고 뭐 구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타원형 팬 뚝배기. 요거는 구이를 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스테이크나 뭐 고기말이 구이, 삼겹살 이런 것도 구워도 되고요. 얘도 팬인데 얘는 손잡이를 편수처럼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를 잡아서 이동할 때 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요거 계란찜 어머니들이 하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이 뚜껑 자체의 봉긋함 때문에 계란찜이 봉긋한 계란찜이 돼요. 생김새가 보통의 뚝배기 같진 않죠. 어머니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1년 내내 먹어도 좋겠지만 뜨끈한 뚝배기는 이제부터 제철. 진선 씨와 남편도 덩달아 바빠질 때입니다. 왔어요. 아, 오셨어요? 양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뚝배기 뭐냐? 네. 어우,
엄청 크네. 아니 엄청 많이 가깝네. 야, 이거 새로 곤냐 또? 맞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지금 요게 제일 인기 많은 큰 사이즈. 그건 안 주고 요거 쬐끄란 것만 하나 주고 말이야. 어머니 살을 빼야 되니까. 너는 이제 나를 갖고 노냐? 이제 살을 빼야지. 우리 셋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내가 친정엄마래. 이분이 친정엄마신데 내가 친정엄마라고 사람들이 한 90%는 그래요. 승질나실 거야 아마. 괜찮아요. 우리 딸 귀엽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뭘 갖고 가을 농사 지은 걸 양손 무겁게 싸들고 오신 길입니다. 너무 큰데 이거? 야, 그거 들고 올라가 죽을 뻔했어 야. 학대 그림을라고. 자식들 집인데도 빈손으로 오시는 법은 없다네요. 잘 연들었다 야. 맛있겠다. 저희는 무슨 날이 아니라 항상 계절에 뭐 이런 식재료가 생기면 자주 모여가지고 해먹는데 항상 둘이 오면 잔칫날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제 몸이 힘들죠. 여기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거는 좀 일찍 나오는 밤. 사돈 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옛말도 있는데 두 분은 참 가까워 보이죠? 사돈지간이 아니고 그냥 친구 같으세요. 그냥 스스로 살아요. 서로 호칭을 사돈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은? 한 번도 호칭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는 언니 그래요. 네. 주변에서 저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그러시지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견례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언니 같은. 근데 어머니 배고파요? 너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아이고 되게 다네. 엄청 달아. 성격 좋은 시어머니 덕분에 웃을 일도 많겠습니다. 아, 저래가지고 큰 뚝배기를 안 주시는 거구나. 아,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드시길래. 국수 삶으실 아니야. 때 면의 익힘 정도를 보실 때 남들 한 그릇을 드세요. 못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먹는 양에 비해서 그래서 살 많이 안 찐 거예요. 종갓집 종보였던 진선 씨 어머니는 가을에 밤 수확을 끝내면 한 해 제사 걱정부터 하신답니다. 생률 제사 쌓이는 네. 거는 그렇게 살을 많이 도려내야지. 네. 항시 이런 식으로 깠어요. 제사 지내려면.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지내세요? 한 14번 정도 지냈어요. 1년에 14번. 예. 종갓집이라 지사가 많고 또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팔형제세요. 시할머니가 아드님만 팔형제 나셔가지고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이렇게 오시면 아유 대가족이었었어요. 한 5, 6시에 아침밥. 그리고 불때서 밥 했죠? 예, 아침 코가. 새밥. 또 점심. 또 점심 지나서 또 새참. 가끔 어른들한테 비싼 뚝배기 깨먹었다고 혼난 적도 있죠. 그 정도 들었죠. 많이 우시기도 하셨겠네요. 밤에. 밤에 방에서 가끔 울었지요. 힘들어서. 저도 많이 했어요. 머리 아프게 많이 했어요. 아주 말도 하기 싫어요. 옛날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직원들 점심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셨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3, 40명? 저는 원래 시집 올 때까지 시집 오기 전까지 반찬이라는 거, 밥이라는 거 안 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딸 하나라서 우리 엄마가 진짜 나 일 하나 안 시키고 진짜 양반한테 보는데 와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전라도 분이라서 손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음식을 배우려니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뭘 해놓으면은 이제 당신 입에 안 맞잖아요. 젓가락 진짜 먹어봐라 이거. 이것도 뭐 반찬이랑 해놨냐? 그러면은 아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아유 진짜. 매운 시집살이 덕분인지 두 분 모두 음식 솜씨는 기막히다죠. 어머니들을 위해 오늘은 진선 씨가 부엌에 섰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던가요? 진선 씨도 뚝딱뚝딱 음식을 곧잘 하는데요. 어렸을 땐 되게 친척들 많이 오니까 마냥 재밌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식구들 밥 해주고 상차림하고 그거를 평생을 했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엄마도 힘들었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주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안방에서 남자들 밥상 따로 차리고 여자들 주방 사람들은 주방 이쪽에서 한켠에서 따로 먹고. 음식하느라 늘 고생했지만 정작 밥상엔 앉지도 못한 어머니. 그 고단한 세월을 어른이 돼서야 알게 됐답니다. 수고한 어머니를 위해 딸이 건네는 치유의 밥상입니다. 호박죽엔 밤을 넣어 달콤한 맛을 살리는 것이 종가의 비법이랍니다. 호박죽에 밤이 들어가요? 그냥 좀 더 고소하고 맛있으라고. 밤도 제철이고 또 사돈이 또 따오시고 했으니까 밤 사 먹는 사람은 못 넣고. 지금도 밤 농사를 계속 져요 지금. 그럼 시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어머니, 시할머니한테 배웠지요. 시집살이 할 땐 그렇게 무서웠던 시댁 어른들이 요즘 들어 가끔 보고 싶을 때도 생기더랍니다. 그리운 마음이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손길도 거침이 없는데요. 무슨 생선이에요, 어머니 이거는? 이거요, 닭게요. 무 넣고 조림 먹을 거예요. 이것도 중간집 음식인가요? 예, 우리 어머니랑한테 배운 거예요. 가을엔 밭에서 갓 따온 무청을 넣는 게 종갓집의 비법이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요, 동서가 7명이잖아요. 시작은 아버지가 7분이라. 5일 장이 있어요. 청양군에는 5일 장이 있어가지고 5일마다 가시면은 하루하루 생선 요리가 달라요. 오늘은 갈치조림, 또 한날은 명태 그런 거 찌개 이런 식으로. 7명 작은 엄마가 부러울 정도로 음식을 잘하셨어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손맛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지요. 박대조림은 특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 시어머니에게 혼나며 배운 눈물의 손맛입니다. 준비 다 했니? 아니, 엄마. 딸의 주방이 궁금하신가 본데요. 김치만 조물조물 한 번만 해주세요. 진선 씨 음식 솜씨는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배운 거랍니다. 이 묵은지 찜해 먹는 건 엄마한테 배웠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문어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냥 있는 식재료 그냥 제 마음대로 저만의 레시피? 제사가 많았던 어린 시절, 진선 씨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사리 손을 보태곤 했는데요. 여자니까 해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다른 엄마들은 시집가면 하니까 안 시킨대, 안쓰러워서. 근데 나는 시켰어. 저희 엄마는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일을 엄청 시키셨어요. 시켰어요, 매일.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밥했나? 네. 시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음식에 딸의 요즘 입맛이 더해져 새로운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따로 양지 육수를 내서 미역국을 끓이는 것도 어머니에게 배운 방법이랍니다. 생일은 아니지만 친정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미역국에 담았답니다.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본인 생일에 자기 엄마에게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할머니를 찾아가서 미역국을 끓여드렸었어요. 한 번은 미역국을 끓여서 할머니 산소로 엄마 생일에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리움 때문에 그러신지 미역국 끓여서 엄마가 이제 산소에 가세요. 주로 이제는. 그때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친정도 잘 못 가시기도 하고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친정 어머니도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을까요?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에야 진선 씨는 이해할 것 같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직접 만든 뚝배기에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는 딸의 진심을 뜨겁게 담았습니다. 진선 씨의 밥상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하던 두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도란도란 둘러앉은 이 시간도 언젠간 추억이 되겠죠. 어머니가 행복으로 기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음식이 다 새로워. 음식. 엄마 놀러와 해서 진짜 이렇게 와보면은 맛있는 음식 우리 언니 같은 사돈 오고 이렇게 매일 먹으니까 저는 행복. 부잣집 시집가면 손톱에 물들이고 앉아서 취미생활하고 다니는 여자들도 많은데 와서 이렇게 그냥 뭐 도예도 한다고 하고 뭐 그냥 항상 고마워요. 그냥 근데다가 또 이렇게 또 잘 챙겨주니까. 두 분이 고생을 젊으셨을 때 좀 많이들 하셨으니까 또 남을 위해서 요리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희는 저희가 만든 그릇, 저희 뚝배기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즐겁다, 대접받았다 이런 기분으로 오늘도 한 끼 맛있게 먹었다, 오늘도 따뜻하게 한 끼 먹었어, 고마워라는 마음보다 행복한 마음이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 어머니의 뚝배기가 더욱 그립고 고마운 오늘입니다.